이번 PPT에서는 인수분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분해는요, 이전에 당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없는 것이 인수분해죠. 이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일 경우에는 그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의 값이 0이 되는 그런 x 값이고, 함수에서는 x축을 통과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이차함수 인수분해가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차함수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즉 근의 공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근의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나 방정식이나 뭐 함수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짝수 차수이냐 짝수 차수 아니면 홀수 차수의 식입니다. 방정식이든 함수든 짝수 차수의 함수든가 홀수 차수의 식이든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짝수 차수의 인수분해와 홀수 차수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특징이 있는가, 짝수 차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고 홀수 차수의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실근으로 인수되지만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다 실수로 실근이 되지만 실수값으로 되지만 이제 허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수가 있죠. 허수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있고, 이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는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이제 공식을 응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의 공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요, 처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짝수 차수의 식과 홀수 차수의 식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인수분해 되는가입니다. 지금 다항식 뭐 이건 다항식이라고 하죠. 다항식의 최고 차수인 n이 홀수이면 반드시 한 개의 실근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한 개의 실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항식의 최고차수가 짝수이면은 모두 허근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홀수 차수인 경우 이런 거 이제 x 3승 3차식이죠. 이 홀수 차수인 경우는요, x 3승이 이제 홀수 차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x가 한없이 커지면 이게 한없이 무한대로 가죠. 이제 x가 이게 점점 커지죠.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y 값도 한없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x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요,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y 값도 한없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무한대에서 우측 x값 무한대에서 좌측 x값 마이너스 무한대로 함수가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반드시 한 번은 x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죠? 함수가 무한대 여기고 x가 무한대로 가지만 y도 무한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3차식이니까 그때는 이 함수가 반드시 x축을 어디서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3차 함수인 경우인데 이렇게 통과하든가 여긴 통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번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다항식이 이제 함수가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이거 무조건 실수근이 하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실수근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다항식이 짝수인 경우에는요, 짝수인 경우에는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도 이게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가도 짝수승이니까 2승, 4승, 6승, 8승 이거는 y값도 다시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짝수 측에서는 x값이 한없이 커지면 y값도 무한대로 가고, x값이 마이너스가 돼도 짝수니까 2승, 4승, 6승 하면 다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y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y값이 무한대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다시 y 무한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x좌선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건 이제 계수가 양수인 경우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도 이제 4개의 실근이, 이게 4차함수 그래프인데 4개의 실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x축을 안 만나고 이렇게도 돼도 이쪽은 무한대고 이쪽은 또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함수에서는 이렇게 모두 허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모두 그래프가 x축에서 완전히 위로 떠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짝수 함수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모양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짝수 함수는 y 값이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x축을 통과할 수 있지만 x축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허공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홀수 차수의 함수는 여기 플러스 무한대, y값 플러스 무한대에서 x값 마이너스 무한대, y값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x축을 하나 지나는 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수 차수인 식과 홀수 차수인 식의 대표적인 그 근에 대한 인수분해가 근을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 성격이고, 그래프의 모양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짝수 차수인 방정식이나 짝수 차수인 함수죠. 이런 경우에 다항식은 2차 함수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짝수 차수니까 인수분해가 3의 6승이죠. 5승 4승에서 이렇게 6차항이면 6차식이면 말이죠. 이 식은 여하튼 간에 2차 함수 3개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죠. 3개로 이렇게 분해가 된단 말입니다. 짝수니까 여기 자승 A1 A 자승 A1 X 자승 B1 X1 C1, 그 다음에 A2 X 자승 B2 X C2, 그 다음에 A3 X 자승 B3 X C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함수 3개로 이게 분해가 됩니다. 이런 분해가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 차수인 다항식은 2차 함수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짝수항은요. 그 다음에 차수가 홀수인 차인 그 방정식이나 어떤 함수는 한 개 실근과 2차 함수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개 실근과 2차 함수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홀수차는 반드시 실근 하나를 갖습니다. 이렇게 가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짝수차가 되죠. 짝수차가 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3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짝수 차수의 식을 보면은 이건 2차 함수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를 시키시면 돼요. 그게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2차 함수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4차 함수라면 2차 함수 2개로 인수분해를 식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뭐 그게 이제 풀 수 있을지 없는지는 그 다음 일이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키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홀수 근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함수, 이게 하나의 근이죠. 하나의 근을 만들고 나머지는 짝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이 6차 짝수가 6차 함수가 되니까 6차식이 되니까 2차 함수 3개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풀 수 있는지 되는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볼 때 이게 짝수 차수냐 홀수 차수냐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이걸 하나 만들면 차수가 하나 줄고 나머지는 짝수 차수가 되니까 2차 함수로 일단
인수분해를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봤듯이요. 모든 방정식 함수는 짝수가 되든 짝수차가 되든 홀수차가 되든 결국은 이차함수로 다 분해가 된다고 했죠. 이차함수로 다 이렇게 인수분해 시켜 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2차 방정식의 이제 인수분해를 잘 배워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전체적인 인수분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2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근을 갖는 경우는 인수분해라는 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로 치면 근을 갖는 거죠. x축을 지나는 그 점이 근이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근을 갖는 경우가 보면요, 세 가지인데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라.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우리 이차 함수는 모양이 그렇죠. 일반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x축을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x축이 여기 있는데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을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건 근이 한 개죠. 그래서 이걸 한 개의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 근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중복됐다는 건 한 개의 중근, 혹은 이때도 근은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하죠. 허근. 허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프가 이 참수 그래프가 x축을 만나지 않고 x축 위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x축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 참수는 근을 갖는 경우의 수가 이 세 개예요. 세 가지인데 두 개의 실근을 갖든 한 개의 중근을 갖든 혹은 두 개의 허근을 갖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인수분해는 실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실근, 한 개의 중근, 이것도 실근이죠. 이렇게 실근으로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허근으로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차 함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을 갖는다, 인수분해되고 근을 갖는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실근이 두 개 갖는 경우, 한 개의 중근을 갖는 경우, 혹은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이라는 건 허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차 함수의 2차 식의 이제 함수 2차 식의 일반형이에요. 이것이 모든 2차 식을 표현하는 일반형입니다. 이것이면 모든 2차 함수 2차 식이 표현이 돼요. 이거에 대한 근을 갖는 것은요, 이거의 근의 공식, 근을 갖는 게 근을 찾는 게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공식은요, 이건데, 이것은, 자면서도 잊어먹지 않아야 될 공식이죠. 잠 속에서도 잊어먹지 않아야 할 공식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승 마이너스 4ac. 이 공식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죠. 이건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근의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두 개의 실근, 한 개의 중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하는 것은요, 이 루트 값,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수라면 0보다 크다 하면 이건 아주 당연한 실수죠.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를 표시합니다. 근은 이 근에 대해서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 곱하기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식으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수로 인수분해하면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 함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수로 인수분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뭐 인수분해가 뭐 도저히 정수나 이런 거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곧바로 안 나온다 하면
바로 이렇게 이 식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돼요. 이 식이 간단한 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무슨 정수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간단한 식이 되죠. 여기서 이제 근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에는 x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x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지, 근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x 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자승 마이너스 4씩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판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판별식. 이것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근의 공식인데, 이 근의 공식 중에서 아까는 이제 판별식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경우고, 이번에는요 이것이 0인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0이 되죠. 이 값이 0이 되니까 x의 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 이 근은 근이 한 개죠. 사실 이게 두 개가 합쳐졌다고 보면 되죠. 이게 0이기 때문에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x축에서 x축을 이렇게 접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근이에요. 그건 이제 두 개의 근이 여기 0이 돼서 두 개의 근이 합쳐졌다 하는 의미에서 중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참수는 이제 근을 두 개를 갖는 거니까 실근 두 개나 혹은 겹쳐진 실근, 그래서 이건 한 개의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인수분해의 식은 그렇죠? x 마이너스 여기 근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자승. 이렇게 이제 쉽게 쓰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이렇게 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0보다 크고 0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쌍의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허근을 가질 때 뭐 한 개 허근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허근을 가질 때는요 반드시 쌍으로 허근을 가져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게 0보다 작으면요 이게 아래 루트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루트 값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는 배웠듯이 허근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기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건 마이너스 루트 1 곱하기 이제 4ac 마이너스 b자산이게, 이건 이제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되고 이것이 이제 i, 이게 허근이죠. 이게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를 뺀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빼서 i를 쓰고, 요건 그대로 4ac 마이너스 b자승으로 바뀌면서 이 안이 양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은 반드시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쌍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근을 하나 갖는다, 뭐 허근이 하나 나왔다 하는 이 말은 한 개라는 게 아니라 한 쌍으로 보셔야 됩니다. 허근이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허근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근이 하나라는 말은 한 쌍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두 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게 Z로 표시하고 Z바로 표시해요. 왜 지금 여기서 허근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뭐죠? 이쪽은 실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2a분의 실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2a분의 4 루트 4ac 마이너스 b자승 i는 허수 아닙니까?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허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적인 것은 수학적으로는 복소수 근입니다. 이런 허수가 아니래요. 허근이라는 건 이건 수학적으로는 복소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복소수 아니에요. 실수하고
허수하고 조합된 수이기 때문에 이건 복소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허근 허근하고 부르지만은 이 허근이라는 건 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 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근을 하나 갖는다 하고 얘기하지만 이건 허근이라는 건 하나로 나올 수가 없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근을 하나를 이 플러스적을 보통 허근은 Z로 표시하는데요. Z로 표시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Z 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허근인 경우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Z로 표시하면 이건 허근이구나. 이 허근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허근은 반드시 쌍으로 나와서 Z 바 이렇게 인수분해 시기를 씁니다. 인수분해 시기에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참수는 이것이 0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2개의 실근, 0이면은 1개의 중근. 이제 2개가 겹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는데 이건 한 쌍의 허근 혹은 한 쌍의 정확히 얘기하면 복소수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복소수 허근은 한 개로는 절대로 안 나오고 2개가 나오는데 플러스 쪽은 Z,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는 Z바 이렇게 표시해서 인수분해식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씁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가 근을 갖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요. 2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이때는 이제 이차 함수가 이게 x축을 2군데서 지나죠. 이차 함수의 모양은 다 이 모양 한 가지입니다. 이 모양 한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ab라는 것은 여기 꼭지점의 x좌표예요. 꼭지점의 x좌표. 이것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이 여기서 플러스 루트 b자승 마이너스 2a분의 플러스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 이만큼 간 거, 요걸 d라고 하면요,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이 즉 근이고, 또 여기서 반대편으로 똑같이 가서 나오는 것이 이 다른 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d라 여기서 요 사이를 d라고 하면은 이건 2a분의 루트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4ac이고, 이쪽 p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d, 이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수는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근이 어떻게 되죠? 대칭으로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랑 같습니다. 이 참수는 그래요. 근이 생겼다면 꼭지점에서 근은 대칭점이에요. 한 점을 알면 다 맞죠. 이거 맞은편에 있는 것이 다른 근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참수의 근은 두 개 갖는 경우 이런 경우,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건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d는 꼭지점으로부터 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d는 2a분의 루트 b자승 마이너스 4ac는 꼭지점에서 근이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떨어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 떨어지고, 요 d는 같으니까 이 근은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대칭인 양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개 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0이 되니까 근이 하나로 덧버리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근, 전 한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한 쌍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쌍의 허근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죠. 여기는 보면 두 개라는 두 개의 표시가 없지만 이거는 허근은 2개예요. 허근이 2개. 이 참선에서는 근이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든 겹쳐서 해가지고 이것도 2개고 겹쳐서 하나니까 2개고, 허근은 한 쌍.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공중에 떠서 이것도 한 쌍, 허근이 2개입니다. 엄밀히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쌍의 복소수 근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참수의 그래프 모양은 2개의 실근이 가질 때는 이렇게 x축을 2번 통과하고
한 개의 중근인 경우는 접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한 쌍의 허근인 경우에는 X축에서 허공에 떠서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참 각 두 근의 경우에 따른 두 개의 실근, 한 개의 중근, 한 쌍의 허근을 갖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지 다른 그래프는 나오지 않아요. 이 참수에서는 이런 그래프만 나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지 다른 모양의 그래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뭐 2차 함수, 2차, 3차, 4차, 5차 함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다항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변수가 하나인 다항식은 여하튼 간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모두 실수와 허수근으로 인수분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A의 N의 X, N승 이게 쭉 해서 뭐 이것이 뭐 5차가 되든 6차가 되든 7차가 되든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A2 X자승 플러스 A1X 플러스 A0 이렇게 해가 0 이것이 이제 다항식이 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짝수 차수 아니면 홀수 차수예요. 짝수 차수 아니면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가 되면은 홀수 실근이 하나 빠지면 여긴 짝수가 돼서 2차 함수로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게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짝수 차례면 이제 홀수 함수는 안 나오더라도 짝수끼리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2차 함수로 다 분리를 시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참수는 뭐라 그랬죠? 이 참수는 두 개의 실근을 갖든 중근을 갖든 혹은 허근으로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근으로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항식은 결국은 실근과 허근으로 다 인수분해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홀수 차수는 실근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짝수차의 방정식인데 짝수차의 방정식은 이 참수로 다 나눠서 할 수 있고 이 참수는 허근을 포함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죠. 허근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짝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항식은 허근을 포함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근이라고 하는 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복소수입니다. A 플러스 BI 아니면 그리고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짝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 숫자는 같은데 실수의 숫자는 같은데 이 허수 쪽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근을 표시할 때는 Z하고 이제 마이너스 쪽을 마이너스 붙는 허근 복소수를 Z 바해서 이런 줄을 하나 막대기를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 다항식 기억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허근으로 나왔다가 또 실근 두 개 나왔다 또 허근 나오면 또 두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은 여하튼 짝수 2차 함수로 다 분리가 되거나 혹은 홀수 실근 하나 나오고 2차 함수로 다 분해가 되거나 그럼 결국은 2차 함수는 실근이나 중근이나 허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항식은 이렇게 다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근이 나오면 반드시 Z와 Z바 쌍으로 해서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근 한 개 나온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실제적 두 개이죠. 그래서 함수에서 실근이 4개 나오는데 허근이 나왔다 하면 그땐 실근이 2개 없어지는 거죠. 허근이 하나 나왔다 하면 사실은 이렇게 허근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표시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근이 2개가 없어집니다. 허근은 2차 방정식부터 나온다. 2차 방정식은 이제 허근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허근이 한 쌍 나오면
실근이 2개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다항식의 최고 차수인 n이 홀수이면 반드시 1개의 실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짝수차가 돼요. 그리고 다항식의 최고 차수인 n이 짝수이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두 허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x축 위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근이 나오죠. 그러나 홀수 차인 경우에는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실근을 하나 반드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최고 차수인 n이 홀수이면 반드시 1개의 실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항식의 최고 차수인 n이 짝수이면 모두 허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전번에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듯이요. 다항식의 인수분해란 이제 뭐를 나누었을 때 어느 분모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식은 항등식이 되죠. 이 수를 인수분해해서 괄호로 묶어도 x, y가 어느 값이 되어도 항등식, 등식이 성립하므로 이건 항등식이 돼요. 인수분해식은요. 그럼 예를 들어서 x3승 마이너스 4x 4승 플러스 ax 플러스 28이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a 값은 얼마인가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듯이 나머지 식으로 쓰면 돼요. 나머지 식으로 쓰면은 fx 이거는 그죠? 나누는 식, 분모식에다가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것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 x 마이너스 2죠. 여기다가 x 마이너스 2, 즉 x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x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죠. 이게 같은 식인데 이게 항등식이나 마찬가지죠. 같은 식인데 x-2 하면 여기가 0이 되니까 fx-2는 0입니다. 즉 x-2에서 함수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x-2를 대입해서 그 함수값이 0이 되도록 a 값을 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8 해가지고 a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4 14승 플러스 2x 플러스 28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2개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든 1개 중근이 되든 혹은 허근이 나오는 경우죠.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이제 실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키고, 허수인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허근으로 나오는 경우에 인수분해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경우에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a 곱하기 c는 a죠. a는 a 곱하기 c, 그 다음에 b는 x 1창이니까 a, 이것이 1창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ad, 이것도 1 더하기 bc, 그렇죠? ad 더하기 bc가 1창이 되고 bd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수와 이쪽 그 원래 식의 계수는 이제 서로 맞아야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든
ax 플러스 b자승으로 되든 ax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던 이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수로는 돼 복소수근으로는 되지만 우리는 인수분해에서는 이제 복소수근은 여기서 인수분해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씁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이제 A3승, AX3승, BX4승, CX 플러스 T 이거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뭐라 그랬죠? 실근을 하나 가져요. 그럼 나머지는 이차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있고 이 이차함수가 중근을 갖든 허근을 갖든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가 저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대로 이거 남아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대로 남아 있고 중근으로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되고 두 개의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3차함수는 이 항이 하나 새로 생기고 이건 똑같이 2차함수의 인수분해 공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수분해 식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식인 경우에는 AX4승, BX3승 뭐 이렇게 4차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이건 두 개의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죠. 이제 요걸 이렇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요건 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했다 치면 말이죠. 2차 함수 두 개로 여하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이 2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ax 플러스 b의 자승 그 다음에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놔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근이 아니고 이쪽 2차 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되고 이쪽은 계속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실근을 가졌는데 이쪽이 또 중근을 갖는다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요. 또 이것도 중근 같고 이것도 중근을 가지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 또 이 네 개가 모두 이 참수 두 개가 모두 실근을 갖는다면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A는 여기 A, C, E, G가 이제 A 값이 될 것이고 상수는 요건 B, D, F, H가 이제 E 값이 되겠죠. 이렇게 결국은 뭐 3차 함수, 4차 함수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이 2차 함수나 이 홀수인 경우는 요 실근 하나 나오고 뒤는 다 2차 함수로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냥 모양이 나올 뿐이에요. 이런 모양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이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결국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느냐, 그 다음에 한 개의 중근을 갖느냐, 혹은 한 쌍의 허근을 갖느냐,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느냐, 한 개의 중근을 갖느냐, 혹은 한 쌍의 허근을 갖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경우 하면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식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짝수차수, 홀수차수로 구분하시고 홀수차수는 실근 하나 만들고 나머진 2차 함수로 인수분해 시키고 짝수인 경우는 바로 2차 함수로 인수분해 시켜서 그 2차 함수를 다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겠죠? 하나의 그 방법론적으로는 간단하죠. 방법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푸는 건 어렵지만은 하여튼 방법론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다항식을 좌변으로 몰고 우변은 0으로 놓은 식이죠. 이런 식이 이제 근을 구하는 건데 근을 구한다는 건 이제 그 식의 값이 0이 되는 x 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이 인수분해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면 이건 x축을 지나는 점이 됩니다. x축을 지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의 그래프가 x축을 통과하는 점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 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는 이제
실근,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허근은 x축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제 허근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문제는 실근으로는 실수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허수로는 인수분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2차 방정식의 경우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근이 2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중근이죠. 실근이 하나, 중근. 요거는 X축을 2점으로 통과하고 요건 X축에 한 점에서 접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허근으로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할 때는 실근으로만 이런 그 실근으로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허수로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걸 Z라고 하고 하는 Z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허근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수로 허근의 값은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이제 실수하고 허수하고 합한 거. 요건 허수입니다. 요건 실수고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이라서 허근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복소수 근입니다. 그 값이 복소수 값이에요. 우리가 허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소수 근입니다. 이 값이 요게 허수고 실수하고 합한 이것이 복소수예요. 실제로는 복소수 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소수 근은요, 한 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짝으로 나와요. Z바는 어떻게 되냐면 허수 쪽에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허수는 dx 플러스 2y, dx 마이너스 2y, 허수 쪽에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허근은 쌍으로 나와요. 한 쌍. 그러니까 허근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허근이 하나 나왔다는 한 개가 아니라 한 쌍으로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근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한 쌍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참수는 인수분해가 되므로 2개의 실근을 갖거나 1개의 중근을 갖거나 혹은 한 쌍의 허근, 이제 한 쌍이니까 2개의 복소수근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근 나올 때 1개의 허근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2개가 되는 거고 그것은 쌍으로 나오는데 요것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허수자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허근이 나온다 하면 그거는 이 개수로는 2개입니다. 반드시 2개씩 짝으로 나와요. 2개 혹은 4개 뭐 이렇게 짝수로 나와 6개 이렇게 8개 나오지 홀수로 1개, 3개, 5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차 방정식의 경우는요. 이거는 실근이 3개 나올 수 있죠. 3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실근 2개가 합해가지고 무슨 근이 나올 수 있어요? 중근이 되고 하나 실근이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실근 2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나오면 이건 허근이 되는 거죠. 실수로는 이제 안 되고 허수로만 복소수근으로만 근이 나오고 실근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실수로 안 되니까 허수로 인수분해는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실근이 안 나오고 허근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인수분해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 실근으로만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허수 나오는 건 따로 허수로 인수분해를 안 시키고 이렇게 씁니다. 실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B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는요. 허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근의 의미에 대해서 허근이란 당식 함수에서 허근이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만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X축을 만나지 않는 것이 허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이건 이제 4차함수입니다. 4차함수는 표준 모양이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허근은 이제 나올 때는 허근은 반드시 쌍으로 나옵니다. 쌍으로 나오므로 한 쌍의 허근이 나오면 실근은 두 개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4차함수에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 실근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지나 여기 실근이죠. 실근 하나, 두 개, 또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죠. 네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는데 허근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면 그리면은 이렇게 x축을 만나지 않고 허공에서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허근이에요. 이게 이제 허근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근이 이게 두 개가 나오고 이것이 말이 허근이 하나라고 하지만 이건 복소수근이라고 해서 허근은 한 쌍으로 나오니까 허근이 생기면은 이건 한 쌍, 두 개가 허근이 돼버리니까 실근은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실근이라는 건 x축을 이렇게 지나지만 허근은 이게 더 내려와서 지나가야 돼서 실근이 4개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x축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 보는 것이 이것이 허근이고 이 허근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돼서 실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근 2개, 허근 한 쌍, 뭐 허근 한 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근이 아까 중근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한번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여기 중근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허근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근 하나, 이게 이제 허근 하나라고 하지만 한 쌍이에요. 항상 두 개가 나오면 실근은 두 개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실근이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것이 위로 이렇게 뜨면니까 실근이 두 개 없어지고 이것이 허근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허근 한 쌍이죠. 허근 다시 얘기하니까 복소수근이고 이건 쌍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정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방정식이라는 이제 이거죠. 이제 다항식이나 여러 가지 식을 한 변으로 몰고 이제 우변을 0으로 놓죠.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방정식의 인수분해라는 건 인수분해 x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x 값이 어느 x 값이 또 0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잠수는 설명했듯이 이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죠. 실수로 안 되면 허근으로, 복소수근으로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건 2차 방식은 또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3차 방식이 이상이 되면은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이 없죠.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건 없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호의 법칙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고 하여튼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잘 보셔가지고 그 공통인수가 뭔가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돼. 이거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한 차수 3차에서 2차, 1차에서 0차, 한 차가 차이가 나죠. 한 차수 차이가 나는 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를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x3승 마이너스 5x4승은 이렇게 묶어지고 3x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통인수가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5, 또 요거는 안 풀리네요. 실수는 안 풀리고 허수로는 풀리죠. 허수로는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실수 인수분해하면 실수를 생각해 이런 게 x가 5일 때 이 식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정식의 인수분해라는 결국 방정식의 이거 근이라고 그러죠. 근을 구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제 그 아래와 같은 식인데요. 이 식은 x3승 마이너스 6x 자승 플러스 5x 플러스 12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했지만 홀수 차수의 식은 반드시 실수로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죠. 실근이 하나 생기니까 이 실근이 생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참수가 되겠죠. 3참수는 홀수차 함수는 반드시 실수 하나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로 나눠이죠. 그때 이제 a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실수 하나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ac는 여기 상수만 보면 12가 되겠죠. x는 12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AC가 어떤 값이 돼야 되겠어요? 뭐 1하고 12, 2, 6, 3, 4, 뭐 이게 우리 이제 정수로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우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도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양쪽 이거 플러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숫자가 뭐 1, 마이너스 1, 작은 숫자부터 나가면 2,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뭐 제일 간단한 게 작은 수 1이니까 그 1부터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 보면 여긴 1 넣으면 이건 0이 안 되네요. 금방 뭐 이거만 17 뭐 요거만 마이너스니까 1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내주면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 요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이거 마이너스 12가 되네. 그리고 이제 10이니까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가 근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하나가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근이 a가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x 이크로 0이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하나가 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다른 PPT에서 이제 나눗셈 할 때 1차식으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근이 돼서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근이 돼서 이때 이제 1차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1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또 곱해서 7 더해서 12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2 여기 12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 되죠. 이게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차, 2차, 1차고 대신 이건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이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0일 때가 근이니까 이 값이 0일 때가 근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나오면 마이너스 x자승 마이너스 x자승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건 요거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되겠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하면은 x-1, x3, x는 4 이렇게 되죠. 근을 구해라. 또 x가 0이 되는 값, 이 방정식에 0이 되는 x값을 구하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근을 구하라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우리가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공식으로서 외워둬야 할 그런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것은 그대로 외워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A자승 플러스 2AB 플러스 B자승은 A 플러스 B의 자승. 이거 아주 흔한 거죠. A 플러스 B의 자승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또 A자승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자승은 A 마이너스 B의 자승, A 마이너스 B의 자승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고, 또 이걸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자승 플러스 AX 플러스 X자승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자승 이런 거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 식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는 수지요. 이건 잊어먹을 수가 없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자승 플러스 B자승 플러스 C자승 플러스 EAB, EBC, EA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자승, 이런 식도 가끔 나와요.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식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러게 이제 이런 경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자승 이런 식이 나오면 외워가지고 얼른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걸 뭐 일일이 곱하려면 이거 뭐 9개 항, 3개면 9개 항이 나오는데 언제 이걸 다 풉니까? 근데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빨리 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건 A 삼승 플러스 B 삼승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3창이니까 반드시 인수분해가 하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얼른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식도 아주 가끔 나오지만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그것보다도 이런 3개 항의 자승이면은 얼른 이거를 이제 외우셔가지고 다항식으로 풀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의 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식은 이거가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죠. 이건 자승 AB, B, 자승의 AB의 A자승의 AB의 B자승, 이건 A사승의 A자승, B자승의 B사승. 그러니까 이 자승이 4승으로 바뀐, 자승이 4승으로 바뀌고 AB가 자승으로 바뀐 건데, 이 식의 각 항을 자승한 건데요. 근데 비슷하게 같이 보이지만 여긴 2가 있고 여긴 2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각 항을 자승하면 되는데, 요건 이제 AB를 각 자승하면 되는데 여긴 2가 있고 여긴 2가 없어요. 요건 잘 구별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건 A자승 플러스 AB 플러스 B자승, A자승 마이너스 AB 플러스 B자승,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이제 공식으로 외우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가끔, 이 식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면서 쓰이니까 이것도 이 공식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하도 많이 나오고 하도 많이 쓰이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고 그냥 외운다 하는 식으로, 기억한다는 식으로 그냥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이 또 가끔 나와요. x의 n-1,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 됐냐면 x-1 한차 나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 쉽죠. 뭐 x-1에 그 다음에 계수는 다 1로 해가지고 x-n-1승 n-2승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수분해 공식은 외워두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편합니다. 가능한 이 식은 뭐 절대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이것도 식이 가끔 나오니까 이 인수분해 식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공식입니다. 이런 형태는 뭐죠? 이건 x 플러스 y의 n승도 되고 a 플러스 b의 n승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2항. 2항의 이제 n승에 대한 이런 공식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둬야 뭐 x 플러스 y의 자승, x 플러스 y의 3승, x 플러스 y의 뭐 5승, x 플러스 y 6승, 이럴 때 이것이 어떻게 다항식으로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러한 표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x 플러스 y의 n이 1이면은 그대로 이건 x 플러스 y,
여기에 쓰여진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항식으로 풀 때 계수의 값들입니다. 이건 계수의 값이에요. 이게 무슨냐면 x가 1이면 그대로 x 플러스 y니까 1이죠. x 자승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y의 자승은 x 자승 플러스 2xy 플러스 y 자승 해서 2자가 쓰여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승이 되면 x 플러스 y의 3승이 되면 x 3승 3x 자승 y 3xy 자승 또 y 3승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x부터 시작해서 x 3승이니까 3승 나오죠. 그 다음에 계수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차로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xy식이 여기 3승이니까 x는 2승이 돼요. 한차 내려가서 씁니다. 2승이 되면 전체가 3승이 되려면 3차가 되려면 y가 붙어야죠. y 1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x가 되죠. 또 한차 내려오면 x가 돼요. 3x. 그러면 y 전체가 3차가 되려면 y는 자승이 돼야 되죠. 그 다음 여기 오면은 x항은 없어지고 y만 남는데 그때는 y 3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이게 x 더하기 y 4승이 되면은 해볼까요? x 4승 그 다음에 4승에서 하나 내려와야죠. x 3승 y 자승 그 다음에 6 x 4승 y 3승 그 다음에 4 x y 3승 그 다음에 y 4승 이렇게 x는 한 차수 내려가고 y는 여기서부터 한 차수 올라가서 전체 차수는 5차로 4차로 만들고 계수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차수는 xy가 곱해가지고 다 여하튼 5차를 만들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경우에 1이 이 삼각형으로 해서 더합니다. 2 해서 1, 2, 1이 되고 n이 3일 때는 3승이 될 때는 여기 1항 생기고 요 삼각형으로 더하고 3, 이 삼각형으로 더하고 3 이렇게 내려오고요. 4승이 될 때는 또 마찬가지 1항이 생기고 항이 하나 더 생겨야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더해서 4, 삼각형으로 더해서 6, 삼각형으로 더해서 4, 1항 이렇게 나옵니다. 5는 또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방법에 1 내려오고 요거 더하고 5, 요거 더해서 10, 요거 더해서 10, 요거 더해서 5 이렇게 나옵니다. 6이면은 마찬가지에 1에서 6되고 15되고 20되고 15되고 6되고 1 이렇게 새로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더해 나가면 이제 돼요. 7항은 7, 8이면 8항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형이 이 2항 x 플러스 y 혹은 a 플러스 b 항이 두 개 있는 거에 n승을 할 때 그때 이 계수가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제 그 숫자가 대칭적으로 나오죠. 짝수인 경우 1, 4, 6, 4, 1 이게 보면 다 대칭이죠. 1, 5, 10, 15, 1, 1, 6, 15, 20, 15, 6 이게 대칭으로 숫자가 나와요. 항상 대칭으로. 왜냐면 더하다 보면 대칭이 됩니다. 숫자가. 그렇죠? 이걸 잘 보세요. 1, 6, 15, 1, 6, 15 가운데 20 이런 경우에는 1, 5, 10, 10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던가 여기 이제 홀수 이건 홀수가 되죠. 이런 경우는 전체가 7개가 나오니까 가운데 거 하나 틀리고 양쪽으로 다 짝수인 경우는 반씩 나눠서 이게 대칭이 되고 홀수항이 나오면 이제 가운데 숫자가 나오고 양쪽은 다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수는 이제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5승을 해보면 이제 자세히 자 5승이니까 우선 첫째 그 x 5승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차수는 x, y의 차수는 항상 5차가 돼야죠. 그럼 x 5승만 나오니까 여기는 y가 없죠. y 0승이나 똑같아요. x 5승 y 0승에 여기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수는 아까 이거에서 5가 나오고 x는 차수 하나씩 x가 차수 하나씩 내려가면 돼요. 항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내려가는 대신 5차가 만들려면 y가 여기 하나 붙어야죠. 그래서 5x 4승 플러스 y 5x 4승 y 3승
다음엔 이러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이게 인수분해인데요. 인수분해가 되려면 일단 최소한 2개 항씩 묶이니까요. 2개 항씩 묶이니까 인수분해되는 식은 이 항이 짝수로 해야 되죠. 홀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은 항이 홀수계니까 어떻게 짝수계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다 3, 2, 1 계수다 이고 이걸 x 플러스 x로 하면은 짝수계가 되죠. 5개에서 6개가 되네요. 그래가지고 다 푸니까 x3승 x 플러스 1, x4승 x, 그렇죠? x4승 x가 되고 나머지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이 x가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하나 x 있고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의 방정식은 이제 x-1에서 실근 하나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세근을 계산하는 거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보통 뭐 필산으로 할 수 없고 컴퓨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되고 하여튼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뭐 굳이 풀 만한 저기는 없어요. 여기서 실근이 생기겠지만 이거는 근을 구하는 건 좀 어려워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또 공식이 적용되는 것도 매우 드물어요. 3차 함수에서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인수분해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다시 인수분해가 안 돼. 정수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수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도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2차 함수의 인수분해입니다. 2차 함수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이제 이 모양이죠. 2차 함수는 이런데 2차 함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b, c, d의 이제 값을 찾아내는 게 이제 2차 함수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c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d는 1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항은 AD 더하기 BC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 할 때는요, 2차항의 계수가 2니까 여기서 이제 정수로 1이나 2가 나오겠죠. 여기는 12니까 1하고 12, 2하고 6, 3, 4 이렇게 있는 조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곱해서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니까 이쪽이 이제 플러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야죠. 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곱한 것이 양수니까 2개가 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야죠. 그래서 뭐 1, 2 놓고 여기 뭐 2, 6도 해보고 3, 4도 해놓고 3도 여기 놓고 4도 해놓고 하다가 이걸 이제 찾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 11이 되네. 그러면 이거 곱해서 2가 되고 이거 곱해서 12가 되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것이 마이너스 11이 된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가지고 x-4, 2x-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라는 건 이제 함수로 치면은 x축을 통과하는 점이지요. 그리고 방정식에서 이제 하면은 x4 인수분해 x4를 넣으면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x의 2분의 3을 넣으면 이 방정식의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보면요.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곱해서 2, 3이 되고
이건 또 곱해서 12가 되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것이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몇 번 시도를 해서 빨리 이걸 찾아야죠. 2, 3, 4, 3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8이다. 그래가지고 2x 마이너스 4, 3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자는 이제 공통인수로 빼고 3자도 1로 빼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한번 볼까요? 6x좌승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 이것도 아까 이런 식대로 하면 여기 이제 1, 6이나 2, 3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위로 6이 될지 1이 될지 3, 2, 3, 3, 2가 될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24예요. 그 일단 이제 정수를 보면 1하고 24,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8로 되고 46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어느 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을 이제 크로스로 곱해서 합이 10이 나오도록 이걸 이제 숫자를 찾아 배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좀 힘들죠. 이게 이제 이 조합도 이게 많고 이게 어느 게 들어가고 어느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한 것이 10이 되나 이거가 금방 숫자가 잡히지 않아요. 실제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하튼 간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어떤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일단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여긴 6 곱하기 마이너스 24 하면 마이너스 144가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이 마이너스 144를 두 개의 곱하는 수로 분해를 합니다. 두 개의 곱셈으로 분해를 해요. 두 개의 곱셈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3, 48 이렇게 분해가 되죠. 분해를 해서 이러한 분해한 두 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이 있죠. 이 곱한 값을 두 개의 값으로 분해를 해서 두 개의 값으로 분해해서 그 합이 1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 보면 적은 거로 하면 작은 수로 하면 마이너스 3에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뭘 하나 마이너스 붙이고 이것이 이제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계수가 큰 거에다 플러스를 붙여야죠. 이거 너무 커요. 또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6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게 24, 이건 144예요. 그 이거 차이는 또 18 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을 더 크게 한번 잡아야죠. 마이너스 8로 잡으면 이쪽은 18. 이거 더하니까 10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하고 18을 크로스로 곱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8, 하나는 18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3하고 2면은 3에서 이제 우리가 6을 하면 18이 되고 2, 4로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이게 10이 되죠. 요건 이제 찾기가 좀 쉬워요. 3이면 여기서 플러스 쪽으로 18 만들려면 이게 6이 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돼 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려면 자연히 4가 오고 이거 곱하면 이제 24 아니에요. 그렇죠? 24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8 또 이거 곱해서 18, 10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4, 6, 24 이 수가 나오고 여기는 2, 3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4, 2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2는 공통인수로 이제 앞으로 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합의 수의 위치를 찾아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아주 공통적인 방법인가 아닌가는요. 여기다가도 다 한번 대입해 보면요. 다 맞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6하고 12를 곱하면 72입니다. 72이고 요거를 이제 두 개 곱하는 수로 나누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10이니까 2하고 36도 되는데 합한 것이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두 개가 다 양수는 될 수 없죠. 두 개가 양수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니까 두 개가 다 음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70이니까. 그러면 이제 2로 되면 이거 36 하면 이게 72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18이 안 나오죠. 너무 크죠. 이렇게도 마이너스 14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2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 38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쪽 크게 하면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6하고 12가 나오게끔 하면 돼요. 그럼 여기 2, 3이 나온다면 이제 크로스로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4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거 합한 것이 곱한 것이 72가 되고 합한 것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수가 곱해서 72가 되고 합해서 마이너스 18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지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2하고 12 곱하면 24 아니에요? 24 그리고 24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크로스로 체크해 가지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요거 두 개 곱하면 24가 되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위에 이수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곱한 24가 되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11 가운데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숙달해 놓으시면은 어떤 2차 함수라도 인수분해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4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그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4차 방정식인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짝수 차수인 경우에는 다 2차함수로 다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죠. 6차함수면 이거 3개로 묶어지고 8차함수면 이건 4개로 묶어지고 이게 홀수차라서 x 5승이 되면 여기에 실근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실근 하나 뭐 x 플러스 b 이렇게 실근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4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로 일단 두 개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그 계수는 a x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dx자승 플러스 2x 플러스 f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수가 a, b, c, d, e, f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잘 보면 일단 계수가 서로 맞아야 되니까 우선 상수항을 볼까요? 상수항이 1이에요. 그러면 c 곱하기 f가 1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창 보니까 이것도 1이에요. 그럼 a 곱하기 d도 또 1이 돼야 돼요. 뭐 3창, 2창은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놔두고요. 제일 간 4창은 AD 1, CF 상수항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CF 1, AD 1이라면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청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창이니까 여기 다 AC, DF가 전부 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AC, DF에 1을 대입하면은 이거는 AX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1, X자승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가지고 B하고 2항만 남았어요. 그럼 이걸 구하는데요. 일단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식을 풀어 써서 이쪽의 계수와 3창의 계수나
5창의 계수, 1창의 계수를 서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3창, 2창, 1창, 3창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x좌승 플러스 x좌승 곱하기 2x, 그렇죠? 요거하고 2x좌승하고 이거하고 곱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2x3승, x3승 여기서 bx3승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b가 3창의 항수가 되는데 3창의 계수가 되는데 이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창의 계수는 여기서 2창은 이거하고 이거 곱해야죠. 2창은 이거하고 이거 곱해야죠. 1. 그렇죠? 또 여기 2창은 이거하고 이걸 곱해야죠. 2창은 어떻게 돼? 이거하고 1이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이렇게 곱해야죠. 이렇게 하면 1창이 나오죠. 세 개가 나오죠. x좌승의 1, 2창, 그 다음에 x좌승의 2창, 그 다음에 x 한 끼리 곱한 거 b2, 이 세 개가 더한 것이 2창인데 그것이 5예요. 그 다음에 1창은 이건 안 되고 여기서 상수를 곱해서 b, 또 여기서는 2x에서 1을 곱하면 1창이니까 이런 경우는 b 플러스 2가 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이제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지수는 2개고 식은 3개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은 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 두 식 가지고 b와 2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1 플러스 b고 2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죠. 그럼 이 식에다가 이제 요 2를 b로 바꿔서 넣는 거죠. 저기 2를 b로 바꿔서 넣는 거죠. 1 플러스 b, 여기서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 2차함수에 대한 b에 대한 2차함수 식이 만들어지니까 요걸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1, b 플러스 1, b 플러스 3.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때 이제 2는 마이너스 3 혹은 b가 마이너스 3일 때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b가 마이너스 1일 때 2가 마이너스 3 혹은 b가 마이너스 3일 때 2가 마이너스 1. 이건 양쪽은 똑같으니까 이 답은 두 개 해봐야 같은, 한 번은 이게 마이너스 x가 이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건 뭐 정수로 다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분해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할 때는 4창이다 하면 이렇게 2창으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제일 쉽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그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보고 나머지 이제 풀어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풀어가지고 9개 항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9개 항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런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찾아놓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4창은 해서 각 항을 맞춰 놓으면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또 이 홀수 방정식, 짝수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우리는 이제 실근의 인수분해만 하죠. 실근으로만 인수분해하고 허근이 나오는 것은 인수분해는 안 합니다. 허근이라는 건 이차함수에서는 반드시 허근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허근은 이제 인수분해에서 포함을 안 시키죠. 실근까지만 나오는 걸 인수분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대부분 정수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차함수의 인수분해는
하는 그 어떤 공통적인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PPT를 이제 다시 듣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유튜브 고등수학과에 혹은 인수분해 하고 STY 이렇게 입력을 시키시면 이 PPT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마찬가지로 내년 2021년부터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